12.3 윤석열 불법 계엄 직후 돌아온 청구서가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당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란 사태의 후폭풍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10명 중에 5명은 단체 예약 취소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소상공인의 88.4%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매출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연말 특수에도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9%나 줄었습니다. 또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이 30%에 육박했습니다. 내수부진 장기화로 안 그래도 꽁꽁 얼어붙은 서민, 골목 경제에 윤석열 내란 사태가 찬물을 퍼부은 격입니다. 대외 경제 환경도 여느 때와 다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부터 고관세와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예고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후에 1,446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1,430원 오르내리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한국은행도 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평가 자료에서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정 합의하에 주요 금융 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시스템은 독립적,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탄핵 정국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국정, 특히 경제, 민생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어제는 그 주도권도 국민의힘에 양보하고 정 어려우면 민생과 경제 분야에 국한해서라도 협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내일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향적으로 합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부터 경제부터 키웁시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힘의 대승적 수용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해서 이송한 농업사법을 포함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남용입니다. 더구나 양곡관리법 등 농업사법은 생활고에 허덕이는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민생입법 아닙니까? 더 이상 거부권 남발 정치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25건입니다. 이 법안들 거의 모두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해서 건의했습니다. 이미 한 총리의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케 한 불법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한대행은 중립적 국정관리에 주력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달리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을 함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공모 내지는 내란 방조 혐의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권한대행이 국정안정과 내란 극복을 최우선으로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국회와 협치를 통해서 민생 법안들을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19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를 다시 추진합니다. 당초 예정했던 것과 같이 이재명 당대표께서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주재할 것입니다.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TV를 통해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빠른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12상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 민생과 경제가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민생은 내란 사태로 인해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로 급한 불을 끈 만큼 국회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즉시 민생 회복 TF를 구성해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생 회복 TF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민생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정치가 지켜야 할 것은 내란 속의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이 무너지고 경제가 위태로운 때에 내란 속의 윤석열을 구하기에만 열중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에 적극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탄핵 표결에 이어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곧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오후 2시에 1차 변론준비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심재판관으로 윤석열이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이다 보니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한 대행은 거리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 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위법, 위헌,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중한 중대 범죄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의 우두머리와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속의 탄핵이 인용되어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내란 사태로 촉발된 전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김용민 정책수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거부권 남발로 삼권분리 원칙을 무시해 오더니 윤석열은 급기야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눴습니다. 법을 우습게 하는 오만한 검사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12.3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 외교 안보 정상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한편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내란 특검을 통한 윤석열의 수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10일 국회는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서 즉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기 바랍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가 중요합니다. 이미 11일 날 국회의장이 정부에게 특검 추천위원회 명단을 보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하기 바랍니다. 이미 지체 없이가 지났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국회에서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통과한 특검법 역시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또한 사실상 내란 공범으로 국민의 심판과 함께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윤석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란한 뒷북이자 국민 기망 행위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번 12.3 내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검찰 무서워서 법이 무서워서라도 내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은 방조범입니다. 한편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은 지금 경찰 공무원 범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사건에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경찰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 우연히 관련 사건이 발견됐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대통령 윤석열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 공무원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수사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그야말로 법을 위반한 수사 방식일 것입니다. 위법한 검찰의 수사는 나중에 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이 모든 수사들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법적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검찰은 당장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조수사본부에 이첩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문제점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입니다. 두 번째, 헌법 111조 2항에서는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뒤에 문구가 중요합니다. 임명한다입니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입니다. 이 임명한다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없이 국회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주장은 그거 자체로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6명으로 심리하고 있지만 그거 자체가 위법한 심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이런 위법 상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신속하게 임명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내란 정당과 내란 옹호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의 발언 있겠습니다. 윤석열의 무모한 계엄 선포와 내란 시도는 만 11일 만에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로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첩첩산중의 고개를 이제 하나 넘었을 뿐입니다. 윤석열의 심각한 오판은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의회 정치는 마비되었으며 각종 악재로 고통받던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난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국내 주식, 외환시장에 몰아닥친 혼란은 진정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탄핵 가결 이후 첫 거래일인 어제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2% 하락한 2488.97로 마감했습니다. 개장 초반 2500대를 회복하는 듯 했으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원 환율은 종가 기준 전 거래일 1430원 대비 2원 오른 1435원에 마감했습니다. 탄핵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결됐지만 헌재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박근혜 탄핵 사태에 비춰볼 때 과거와 지금 탄핵 모두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 심리가 약화된 것은 공통적이나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여건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민생 정당으로서 추경과 주요 경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경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민생경제회복단을 구성하고 입법 과정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내일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무위에서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만 고집하며 민생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 사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는 더욱 심해져 배달앱 사태, TMF 사태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민생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뒤늦게 플랫폼 시장을 규제하겠다며 내놓은 제도 개선안은 더 가관입니다. 시장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문제는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 후퇴이자 졸속 개정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이미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사안입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규율 대상을 사후 추정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논의 중이던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 지정 규정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킨 졸속 개정안입니다. 또한 규율 대상도 없이 규제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모순으로 얼룩진 누더기 법안에 불과합니다. 가불 분야를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개정하겠다는 방향 역시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입니다. 플랫폼 가불 관계 문제는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의 표준 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익 제공 강요나 손실 전가 등 갑질 방지, 정산대금 지급, 단체 협상 권한 등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규율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제 멈춰 주십시오. 지금은 정쟁보다 민생만을 생각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내일 공청회에서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제정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을 맡고 있는 허영 예결위 간사께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을 맡게 된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지역구를 둔 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중체대한 시점에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어서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민경제와 경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희망의 대안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 과정에서 현 정부의 예산안은 자멸적 긴축 재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예산안 심사부터 확장 재정과 추경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국가 재정의 역할이 양극화의 해소와 불평등의 해소,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안정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축 재정으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확장 재정이 필요하고 추경이 필요함을 늘 역설을 해왔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모든 경제 지표가 하방하면서 이제야 추경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4.1조 원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예결위의 감액안에 대해서 그렇게 방어를 하다가 또는 4.1조 감액해놓고 웬 또 추경 얘기냐 이렇게 적반하장격의 역설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액한 것은 사실상은 민생경제나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역입니다. 평균 20%에서 30%밖에 집행이 되지 않는 불용률이 극심한 그러한 예비비를 감액했던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3대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 기본 경비를 감액했을 뿐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서민경제와 민생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정부 자체가 지역화폐 예산을 영원으로 만들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활성화의 근본적인 그런 어떤 투자를 영원으로 만드는 장본인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을 하시면서 추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생경제회복단에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신속하게 입법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그 제도 내에서 신속하게 정책 과제를 발굴해서 이 또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그리고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등 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입법 예산 지원들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경안 편성을 통해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장을 맡고 민생경제회복단 간사에는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나머지 회복단 위원들은 각 상임위, 민생경제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로 배치를 좀 했는데요. 정무위의 김남근 의원님, 그리고 보복위의 김남희 의원님, 산자중기위의 오세희 의원님, 기재위의 안도걸 의원님, 국토위의 염태영 의원님, 그리고 농해수위의 임미애 의원님, 그리고 노동위의 박홍배 의원님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매주 월요일 정기적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향후 정책위, 을지로위원회, 또 소상공인위원회 등과 함께 민생입법 합동회의 등을 개최해서 전방위적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필요로 하면 현장 간담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충실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TF 상견례는 내일 이루어지고 12월 19일 날 1차 입법과제와 더불어서 민생경제회복단의 공식적인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일정은 향후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멸적 긴축재정에 의해서 그들은 자멸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자멸적인 내란을 통해서 정말 스스로 자멸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생과 우리 국민과 우리 경제는 그렇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목마르고 그리고 하방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국가 재정의 역할이고 추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